2023년 10월 인도의 한 외곽 산길. 버스와 SUV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는 12m 아래 절벽으로 굴러떨어졌고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존자가 없을 거라 예상하던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 차 안에 있던 4명의 가족이 거짓말처럼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현대차가 있었죠.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예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나 평생 자동차를 사랑해온 사람이고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도 자동차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8살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저를 태워주시고는 운전대에 손을 얹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 손엔 너무 커 보였던 그 핸들. 반짝거리는 버튼들과 계기판 불빛들이 마치 우주선 조종석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동차에 푹 빠졌어요. 지금 제 사무실은 자동차 잡지, 미니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들의 사진으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우표를 모으고 어떤 사람은 동전을 모으지만 저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모아요. 밤새도록 자동차 안전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 나왔다 하면 꼭 체크해보죠. 요즘 자동차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아요. 어두운 밤길도 환하게 비춰주는 카메라, 운전자가 졸릴 때 작은 소리로 삐 하고 알려주는 센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멈춰주는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자동차 충돌 실험 영상을 봐요.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일부러 벽에 부딪히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더미 인형이 어디에 얼마나 다칠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가 사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 책상 위엔 항상 에어백 구조, 안전벨트 작동 방식, 차량 뼈대 설계에 관한 도면들이 흩어져 있어요. 어떤 날은 자동차 공장에 직접 가기도 해요. 거대한 로봇들이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부품을 조립하는 걸 보면 기계 소리와 타이어 고무 냄새, 그리고 신차의 페인트 냄새가 섞여서 그곳만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지난달엔 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는 특별한 트랙에도 다녀왔어요. 거긴 고속도로처럼 매끄러운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시골길, 심지어 인공비와 눈이 내리는 구간도 있었어요. 전문 드라이버 옆에 앉아 차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어요.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질 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차의 시스템 덕분에 방향을 잃지 않고 무사히 멈췄어요. 하지만 이 일이 단지 신기하고 멋진 기술을 보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매 기사를 쓸 때마다 생각하게 돼요. 이 차에는 누가 타게 될까? 뒷자리에 앉을 아이들, 앞좌석에서 운전할 부모님.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멋진 디자인이나 빠른 속도보다 그 안에 탄 사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준 날이 있었어요. 2023년 10월, 인도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죠. 그날은 놀랍도록 맑고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엔 먼지 한 점 없었어요. 긴 여름이 끝난 후 처음 맞이한 그런 날씨였죠. 그 사고를 겪은 사람은 제 친구 라훌 교수였습니다. IIT 인도르라는 대학에서 과학과 공학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3년 전 자동차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반짝이는 스포츠카를 찍고 있었고 그는 가족용 SUV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차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디자인과 성능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 차가 누군가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자동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라훌에게는 참 따뜻한 가족이 있어요.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 의사고, 아들 둘은 각각 10살과 8살이에요. 라훌은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 차를 샀어요. 검은색의 한국 SUV, 현대 크레타였어요. 그가 처음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알렉스, 이 차 진짜 끝내줘요. 한국에서 설계됐고 인도에서 조립되긴 했지만 원래 모델 그대로 모든 안전 기능이 들어있어요. 에어백이 6개나 있고 차체도 초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졌대요. 그의 말투에서 아이처럼 신이 난 느낌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이해했죠. 새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어요. 가을 햇살이 눈부시고 공기엔 먼지 한 톨 없던 날이었어요. 가족은 새 차를 몰고 집 근처 산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출발하던 그 아침, 저는 그 가족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라훌은 평소처럼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고 브레이크를 눌러보고 차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을 거예요. 그들이 달리던 산길은 리본처럼 구불구불했어요. 도로 양옆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차창 밖으론 깊은 계곡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큰 관광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밤새 운전을 했고 피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자꾸 감겼지만 그는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있었죠. 그 버스엔 산속 사원을 구경하고 돌아가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훌의 차가 커브를 돌던 순간 일이 벌어졌어요. 단 1초. 버스 운전사는 졸음에 눈을 감았고 버스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라훌의 차를 향해 돌진했어요. 라훌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산길은 좁았고 피할 공간도 없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이어졌어요. 쇠가 구부러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타이어가 끼익 소리치며 미끄러지는 소리. 버스는 한국차의 앞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차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려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시작됐어요. 차는 12m 넘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검은색 차체는 공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바위와 나무를 스치고 차 안에 있던 가족은 그 안에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먼지가 일었고 작은 돌멩이들이 튀어오르며 바퀴를 때렸어요. 차는 마침내 옆으로 넘어간 채 심하게 구겨진 상태로 멈췄어요. 사람들이 차를 본 순간 누구도 살아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본 그들의 눈엔 그저 찌그러진 검은색 쇳덩이 하나만 보였죠.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버스가 멀리서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메아리 쳤어요. 사고 후의 침묵은 오히려 더 무섭고 불길했어요. 차를 향해 내려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용히 열리는 뒷좌석 문. 그 문 사이로 작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0살짜리 형인 비르였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했죠. 그는 앞자리 아빠와 엄마의 안전벨트를 모두 풀었어요. 곧이어 동생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들 뒤로 어른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과 다친 몸, 그럼에도 스스로 걸어나오려는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었어요. 절벽 아래, 찌그러진 차 안에서 온 가족이 살아서 나오는 장면. 그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저도 그날 오후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라훌 교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팔은 붕대로 고정돼 있었고 이마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 있었어요. 옆 침대에 누운 아내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도 잡지를 읽고 있었고 두 아들들은 아동병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알렉스, 여기까지 왔네. 라훌이 저를 보며 반가워했어요. 목이 살짝 떨리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그 정도 사고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그의 얼굴엔 미소 대신 진지함이 내려앉았어요. 그 차 덕분이었어, 알렉스. 그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버스가 들이받았을 때 에어백 6개가 동시에 터졌다고 했어요. 앞쪽은 물론 옆면, 천장에서 머리를 감싸는 커튼, 에어백까지 전부 전개됐다고 했죠. 안전벨트는 즉시 몸을 꽉 잡아줬고 차가 구르기 시작했을 때도 탑승자 모두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물론 뒷좌석의 아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세이프티 케이지라고 불리는 탑승 공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차량 외부는 심하게 파손됐지만 내부 공간은 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그 공간은 단단한 강철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쉽게 휘지 않도록 되어 있었죠.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가격대에서 보기 드문 안전 구조라고 불릴 정도라고 했어요. 겉은 찌그러졌지만 안은 지켜냈다는 것. 그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예요. 그 덕분에 가족 모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내 쪽 문도, 아내 쪽 문도 열 수 없었어. 그런데 뒷좌석 문은 아직 열 수 있었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우리 비르가 작은 영웅이 됐어. 10살 난 아들 비르는 사고가 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대요. 차가 멈추자 먼저 가족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기어갔죠. 그날 오후 병실에서 만난 비르는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위험할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비르는 문을 열고 산비탈 위를 올려다봤대요. 멀리 도로가 보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곤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와 동생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함께 차에서 나왔어요. 그 사이 근처 마을 주민들과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하나둘씩 절벽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식이 있고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빠져나오게 된 사람은 라훌의 아내였고 그 다음이 라훌이었어요. 팔이 다쳤지만 그는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차 안에 남아 있었어요. 차를 더 움직이면 아래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 그래서 밧줄을 가져와 차를 묶었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어. 그날 오후 사고 차량이 견인돼 도로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경찰서 사고 차량 보관소에 함께 갔어요. 자동차 기자로서 수많은 사고 차량을 봤지만 그날의 차는 달랐어요.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옆부분과 뒷부분도 움푹 패여 있었어요. 창문은 모조리 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앉아있던 공간은 아직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에어백은 펼쳐졌다가 모두 가라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머릿속으로 모든 안전장치들을 되짚어봤어요. 그때 옆에 있던 경찰관 한 분이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사고에서 전원 생존한 건 처음 봐요. 그 한국차,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마주한 건 단순한 사고 차량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증거였어요. 에어백 하나, 강철 빔 하나, 충격을 흡수하는 차체 구조 하나. 그 모든 게 모여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차의 견고한 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비르의 침착함이었어요. 그에게 넌 진짜 영웅이야 라고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병원을 떠나기 전 라훌 교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알렉스, 나는 늘 차의 가장 중요한 건 속도나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믿었어. 이제 그걸 확신하게 됐어. 그 말을 들은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산 위로 해가 지는 걸 보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어요. 인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라훌 교수 가족이 살아남은 그 기적 같은 사고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동차 잡지와 안전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위에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고 실험, 충돌 테스트, 그리고 친구 가족의 생명을 구해낸 한국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벽이나 장애물에 일부러 부딪히는 충돌 실험 영상을 계속 봤어요. 차 안에 들어있는 더미 인형들은 온몸에 센서를 달고 있어서 실제 사람이 받을 충격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중 한 영상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라훌 교수 가족이 탔던 것과 같은 모델의 한국차가 벽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어요. 차의 앞부분은 아코디언처럼 찌그러졌지만 탑승자 공간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인형들은 조금만 앞으로 밀렸을 뿐 모두 안전했어요. 예전에 자동차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차의 앞뒤가 사고 때 찌그러지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게 충격을 차가 흡수해준다는 뜻이거든요. 탑승자 대신 말이죠. 제 할아버지는 종종 1950년에서 60년대 차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그 시절엔 안전벨트조차 없는 차도 있었고 에어백이나 충격 흡수 구조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그때는 저속 충돌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엔지니어들은 수천 시간씩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차가 충돌을 최대한 흡수하고 탑승자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해요. 빠르거나 멋진 차보다 사람을 지키는 차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이제 꽤 오래됐고 슬슬 바꿔야 할 때였어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건 멋지고 빠른 스포츠카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안전이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차를 파는 매장을 찾았어요. 여러 모델을 시승해보며 특히 안전 기능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충돌 시험 등급, 첨단 안전 기술에 대해 질문도 많이 했죠. 판매원도 깜짝 놀라며 웃더라고요. 보통은 외관이나 속도만 궁금해하시던데요. 이렇게 안전에 진심이신 분은 처음이에요. 결국 저는 라훌 교수 차와 비슷한 한국 SUV를 골랐어요. 하지만 더 최신 모델이었고 더 똑똑한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운전 중 졸음을 감지해 경고해주는 시스템,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센서,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까지요. 집으로 새 차를 몰고 돌아오던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의외였어요. 빠르거나 멋진 차를 뽑았을 때 느끼는 설렘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었어요. 안심,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치든 이 차는 저와 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친구들이 차 추천을 부탁하면 저는 늘 라훌 교수 이야기를 꺼내요. 그가 겪었던 그날을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말투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차, 그 이상의 이야기예요. 사진을 보여줘요. 사고 현장의 차. 구겨진 철.
깨진 유리. 그리고 그 안에 기적처럼 살아난 네 사람. 그 다음엔 차분히 설명하죠.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어떤 설계가 그들을 지켜줬는지, 그 기술이 놀랍다기보다 그 기술이 그 순간에 있었단 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말해요. 차는 빠르거나 멋진 게 전부가 아니야. 그 안에 탄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더 안전한 차를 고른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아이를 태우는 친구들은 며칠씩 고민하더라고요. 한 명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 지금 내 말 덕분에 마음이 바뀌었어. 고마워. 그 한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아요. 물론 여전히 멋진 차, 빠른 차, 강한 트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마음 한 조각이 조금은 움직였다는 걸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에 의미를 보태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지금도 창밖엔 제가 고른 한국차가 조용히 서 있어요. 길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차는 저를 닮았어요. 겉보다 속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를 태웠을 땐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 차 안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가족과 친구,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들어있어요. 살다 보면 기술이라는 단어가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누군가의 밤샘과 고민과 마음이 만든 거예요.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강철을 덧대고 에어백을 테스트하고 충돌 실험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 그 모든 노력 끝에 한 가족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기적 같지만 사실은 정성의 결과예요. 그러니 다음에 차를 탈 땐 잠깐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시보드, 안전벨트, 조용한 엔진음. 그 안엔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비르의 침착함, 라훌 교수의 선택, 그리고 한국차의 설계. 이 모든 게 모여 하나의 생명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에서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